미국의 CIA가 있다면 한국의 KCIA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NIS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김종필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와 제2공화국 설립 직후 국가중앙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한 장면 총리직할의 중앙정보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후 1981년 중앙정보부를 개편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신설, 그 후 1999년 이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여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역사는 암흑으로 점철된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중정과 안기부 시절 행행했던 고문을 동원한 불법되고 공안수사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여러 증거 조작 사건들, 무분별한 정치사찰의 공포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국가정보원의 이미지가 아직도 나쁜 것은 아직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정보원이 끝나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권력자의 밑에서 행한 수치스러운 사건들은 원죄인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곧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요. 당시 높으신 분들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못했고,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불구가 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며, 현재도 몇몇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은커녕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런 어두운 흑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집권하면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시간이 너무 흘러 이후 진상규명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부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의 죄라고 보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국을 했을 뿐이라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자기 합리화로 이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1999년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지만 바뀐 후에도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으며,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2002년 대표적인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일어났죠. 참여정부 시절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여 병모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현대적인 공안 엘리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이때 형성되어 그 당시 몇 년간은 국내 최고의 선망 직장으로 여겨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우경화된 댓글 및 인터넷 여론 조작, 각종 정치 공작, 사찰 활동 등으로 이미지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취임 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은 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졌던 일이 밝혀지거나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전라도 지역과 진보 성향 민간 인사, 야권 정치인을 비하하는 인터넷 글을 쓰던 좌익 교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정보력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국가기록물을 공개해서 나눠주는 정보기관은 적어도 상식적인 민주국가의 정보기관들 중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국가정보원을 욕하면 코롱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 코롱탕을 아시나요? 추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설렁탕을 코로 먹게 하는 고문 방법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국정원 직원이 빨간색 마티즈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터진 이후 마티즈 드립이 코롱탕을 반쯤 대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악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고 있지요. 이러한 국가정보원이지만 이곳에 장으로 있던 이들의 말로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국가정보원만을 먼저 들어보면 2022년 현재 15명 중 6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고 6명의 유죄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으며, 마지막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국정원장의 잔혹사가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이지요. 그래도 단순히 감옥을 가신 분들은 상황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제4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같은 경우는 여러 영화와 소설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그가 해외로 도피하여 박정희와 유신 정권으로부터 각종 회유와 귀국 조명을 받았지만 1979년 10월 7일 파리에서 행방불명되었고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박지원 서훈 전 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자신이 이끌었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운명도 역대 원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류익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